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치아가 없을 때 임플란트 치료 많이들 받으시죠. 그런데 임플란트는요, 치과 진료 중에서도 아주 좀 어렵고 까다로워서 진료를 받기 전에 임플란트를 결정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계획부터 완성까지 미리 보는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부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중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었다는 보고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64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일단 치과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점을 고민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노인분들의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더 치아를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치아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진료실에서 치아를 먼저 이제 발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쭤보시는 이제 질문이 치아를 없이 계셔야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죠. 네, 네네. 빼고 얼마나 기다려야 다시 수술할 수 있고 네. 또 치아가 완전히 완성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막상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치아를 이제 들어갈 때까지 또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또 고민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게 되면 치아를 상실하고 또 이게 한계에서부터 많은 치아를 이제 없어지게 되시는 분들까지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또 얼마나 아플지 네. 치아를 빼기 전에 치아 통증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기로 결정을 이제 하셨는데 막상 빼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까지 하면 또 얼마나 아플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치아가 한계에서부터 많은 치아까지 상실됐을 때 또 전체적인 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치료 기간 그리고 뭐 통증, 비용적인 부분까지 일단 임플란트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좀 따져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빨리 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많이 미루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치아 아래쪽에 치아 한 개를 상실한 상태신데 지금 보면 이렇게 빼놓고 네. 젊은 분들은 바빠서란 이유로 그리고 그렇죠. 조금 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뺄 때는 이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빼고 나니까 이제 안 아프시니까 당장 아프지 않고 다른 치아들 가지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뒤에 치아들은 이제 앞으로 좀 쓰러지게 되고 네. 또 위에 치아는 내려오게 되는 게 한 개 치아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연령이 젊으신 분들도 요즘에 최근에는 치주 질환에 이제 이완이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IT 업계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치아를 한 개를 상실했는데 네. 그게 또 안 좋아지니까 옆에가 상실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점 미루시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치아들이 다 흔들리는 상태가 됐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증상이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 치아들이 없어졌을 때 양쪽 치아가 기울어지는 건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수가 있는데 앞니가 벌어지고 양쪽의 치아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앞니 사이가 공간이 뜨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다른 치아들도 다 같이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했을 때는 반드시 좀 일찍 다시 수술을 해서 정상적인 치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괜찮던 이와 잇몸까지도 이렇게 좀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했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치과가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공포증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방법 혹시 없을까요? 예, 치과 치료를 미루시는 이유 중에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치과에 대한 공포심인데요.
공포심은 이제 젊은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들부터 그리고 중장년층들까지 예전에 치과 진료를 이제 경험했을 때 안 좋았던 아팠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네. 소리 그리고 치과 의사와의 관계 그리고 치과 치료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신 때문에도 생기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과정들은 적절하고 올바른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공포심도 줄고 그리고 또 치과 의사와의 신뢰 관계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면 마취하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진료 방법인데 네. 완전한 전신 마취와는 다르게 반 정도 주무시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시술 중에서는 이제 후반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면 마취 하에서 3D로 투시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될 때 반 정도 주무시기 때문에 치료 전에는 시술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시다가 끝나고 났을 때는 이미 임플란트 시술도 끝나고 또 치아까지 끼워져 있는 형태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이 과정에 시술 전부터 끝까지 소리나 이런 게 좀 덜 들리기 때문에 공포심이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끝나고 났을 때는 임플란트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미리 만들어진 임시 치아까지 끼워지니까 수면 마취 전과 후는 자고 나서는 치아가 없었는데 자기 전에는 깨고 났을 때는 치아가 있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술 끝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이제 거울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그 최근에는 이제 어제도 진료실에서 그런 분이 오셨었는데 네. 공포심은 크지 않지만 치과 진료상의 과정 중에서 입안에 거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구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구역질이 심하셔가지고 치과 진료 자체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면 마취하에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진정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구역 반응이나 이런 이물 반응이 덜해지게 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런 상태에서 진정이 많이 돼 있으니까 시간만 허락한다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수면 마취 하에서는 정맥 주사를 동시에 투여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구강 내로 투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사로 하니까 훨씬 더 통증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로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과의 공포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수면 마취 투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아주 좀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대중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시술을 받고 계신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그 치과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 네. 치과 진료 안에서 이제 임플란트 진료 말고 다른 진료들이 정말 많은데 임플란트 부작용이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으셨는데 임플란트 치아가 탈락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빠져서 오시는 분들 오.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피가 자꾸 난다든지 네네. 아니면 씹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불편감이 있으시다든지 그리고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지만 임플란트 시술 중에 부작용 때문에 옆에 치아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뭐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혈이 많이 동반되는 거는 임플란트 시술이 아무래도 이제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피가 날 수 있는데 네. 적절하지 않게 수술이 되면 피가 많이 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그리고 또 잘못 심어지면 옆에 치아가 손상이 받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위치 때문에 아래쪽에 신경에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안 심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반듯하지 않으면 치아가 끼워지기가 어려우니까 적절하지 않은 약간의 이제 틀어진 형태가 만들어지면 치아를 다 해드렸는데 음식물이 많이 끼이시는 분들 아마 그렇죠.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하기 전보다 더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쑤시개 같은 거를 이제 요즘에 쓰지 말고 이제 치간 칫솔을 많이 권유해 드리는데 혹시나 이제 외부에서 식사하시다가 이쑤시개 하는데 이렇게 툭 빠져가지고 아주 난처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염증 생겨서 불편하신 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자연 치아가 아팠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끼시고 그리고 심지어 진료실에서 이제 타의원에서 진료 받으셨는데 다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종종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아주 정밀하게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좀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요, 이 부작용의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우리 잇몸 뼈에 단단하게 잘 붙을수록 부작용 위험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임플란트 시술 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잘 심어졌습니까? 랑 그리고 언제 이제 치아를 끼울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아마 가장 왜냐하면 시술 전에는 이제 무서웠고 그리고 또 걱정이 됐었는데 시술이 끝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지 않고 그리고 또 피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마음이 놓였는데 최근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UV 자외선을 조사를 해서 네. 이 임플란트가 생산된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나온 상태하고 가장 흡사하게 돼서 수술 직전까지 유통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술 전에 UV를 조사하게 되면서 시술 당시에는 막 생산된 임플란트하고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죠. 그래서 네네. 그 상태로 수술이 돼야만 새로운 뿌리가 잇몸뼈에서 혈액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기간 그러니까 완성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자외선 처리를 한 임플란트와 일반 임플란트가 얼마나 좀 다른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는 없는 화면인데요. 네네. 임플란트 시술 단계에서는 이제 시술하는 의사하고 이제 시술하는 치의생사들만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임플란트가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혈액하고 접착이 돼야만 딱지도 치고 그게 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하고 붙게 되면서 네. 결국 임플란트 치아가 자기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예전에 만들었던 임플란트를 이 유통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탄화수소나 이런 거하고 이제 붙게 되는 거를 네. UV를 촬영하게 되면 조사하게 되면 시술 당시에는 생산된 그 상태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혈액하고 빠르게 접촉되니까 시술하면서 이미 그 시술 부위에 있는 혈액하고 빠르게 접촉되면서 그만큼 치유도 빨라지고 치유가 빨라진다는 거는 완성 시기가 빨라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친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피가 와서 빨리 달라붙는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예. 이제 결국 혈액 안에는 네.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뼈나 혈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빠르게 접착을 하면서 네네. 그 세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간 임플란트 뿌리, 인공치아하고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게 더 빠른 치유를 얻게 되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여러 실험 결과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시간이 1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서 보통 아래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3개월, 위에 턱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은 네. 이 시간들이 최근에는 절반 이상으로 줄게 되는 논문들이 네.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뭐 당일날 시술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한 달 안에 대부분 완성이 되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위에 턱 같은 경우도 한 달 내에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단단하게 내 잇몸뼈와 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